지난 30일 러시아 국방부 공보국은 자국의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카자흐스탄 동부의 샤리샤간 미사일 시험장에서 실시된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자국 항공우주군 산하미사일 방어모대의 신형 MD 시스템이며 요격 실험에서 가상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요격 테스트를 실시한 미사일 유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서방 정보당국은 이 미사일이 일명 프로메테우스라 불리는 S-500, 러시아명 55R6M 트리움파터 M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S-500 포대는 불과 10여 대의 차량으로 구성되는 단촐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10여 대만으로도 남한 전체 면적에 달하는 방어구역을 만들어낼 정도로 가공할 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늦어도 오는 2020년 이전에 S-500의 실전 배치를 시작해 모스크바 등 주요 도시 방어용으로 5개 포대를 배치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극동 지역을 관할하는 동부군관구 이하에 S-400 7개 포대를 배치해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S-500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동부군관구 이하 7개 포대 중 무려 2개 포대가 블라디보스톡에 집중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1개 포대라도 S-500으로 교체될 경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전역이 S-500 방공 시스템의 요격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중국도 러시아의 질세라 장거리 방공 및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4년에 러시아와 S-400 시스템 3개 포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 지난 4월부터 관련 시스템을 차례로 인수해 산둥성과 부젠성, 하이난다오 등에 배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산둥성에 최근 배치가 시작된 S-400은 서해를 내화하고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이 포대는 최대 700km 거리에서부터 3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해 400km 거리에서부터 70개의 표적을 추적, 이 중 36개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사거리가 400km에 달하는 40N6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수원과 오산, 군산, 서산, 광주 등 주요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한미 전투기 전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전투기 표적에 특화된 9M96 계열의 미사일들은 한미연합 공군이 서해에서 마음 놓고 작전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장거리 방공망 및 MD 체계 구축이 한창이다. 일본은 최근 최소 4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북부와 남부 지역에 각 1개소의 이지스 어시어 체계를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새로 구축되는 이지스 어시어 시스템에 미국 로키드 마틴의 최신형 장거리 레이더 SESR 기술을 적용,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부터 적이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방공 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일본은 탄도미사일 방어용으로 개발된 이지스 어시어 시스템을 더욱 개량해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만들어낼 계획인데, 이것이 계획대로 완성되면 앞서 언급한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 MD 체계를 능가하는 가공할 방공무기가 완성될 전망이다. IAMD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이지스 어시어를 비롯해 바다에 떠있는 8척의 이지스 구축함과 지상의 패트리어트 팩2-3, 공중의 조기경보통제기와 미일 위성 감시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위성과 조기경보통제기, 지상 및 해상의 고성능 레이더로 모든 방향을 감시하므로 적이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은 물론 지표면이나 해수면에 붙어 낮게 날아오는 순항미사일이나 드론도 탐지, 요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주변국들의 장거리 방공, MD 체계 구축 경쟁은 단순히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 정도로만 인식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한반도는 이 국가들의 장거리 방공 체계의 감시, 요격 범위가 모두 중첩되는 지역이며 이 방공망들이 완성되면 대한민국의 영공은 주변 3국 방공무기의 요격 사정권에 완전히 들어가게 된다. 주변국들의 이러한 군비 경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한국은 자국 영공이 이토록 위협받고 있음에도 남일 보듯 해왔다. 40년 가까이 써온 90호크 미사일을 최근에야 신형으로 대체했고 도시 하나 겨우 지킬 정도의 단거리 요격 미사일 천궁 블라크2의 배치 여부가 최근에야 결론났다. 주변국과 같은 장거리 방공무기나 장거리 고고도 MD 체계는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생각 자체도 못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주변국 방공무기의 한국 영공에 대한 위협을 조금이나마 차단할 수 있는 전자전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고성능 전자정찰기와 같은 지원 전력 도입이 준비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미래의 영공을 무슨 수로 지킬 생각인 것일까? 지금 미국과 터키가 러시아제 S-400 대공 미사일 도입하는 것을 두고 대립 중입니다. 그래서 터키가 F-35 스텔스 전투기는 포기하고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도 감수하며 왜 이걸 배치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S-400 미사일의 성능은 스펙상 사드보다 우수해서 지금까지 나온 대공 미사일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듯합니다. 8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고 2가지 형태의 4가지 미사일로 구성하여 가장 긴 사거리가 무려 400km에 달합니다.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보다도 깁니다. 레이더도 발사 통제 추적 리다, 3D 감시 추적 리다, 전투관리 레이더로 구성해서 항공기, 순항 미사일, 유도탄, 드론, 탄도미사일까지 600km 이내에서 300개까지 동시 탐색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F-35, F-22 스텔스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거리 2개나 또는 중거리 4개의 미사일 발사관이 있는 발사대 차량이 1개의 발사대로 총 8개의 발사대가 1개 포대를 이루고 한 포대당 $5라고 합니다. 1개 대대는 3개 포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의 2개 대대 48발사대를 $30억 최초로 해외 판매되었고 터키도 비슷한 규모로 $25억 구매한 듯합니다. 중국이 한반도와 일본에 대응해서 산동성 지역과 남중국 해와 대만에 대응해서 푸첸성에 배치 완료했습니다.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와 F-35에 대응하고 평양에 있는 김정은을 미국의 스텔스기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인 듯.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시리아에 S-400을 배치되어 가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상공까지 전부 커버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항공작전에 크게 지장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에서 도입한 F-35로 정말로 스텔스를 탐지하는지 열심히 탐색 중인 듯합니다. 이 S-400 미사일을 타격하기 위해 미니하피 드론을 개발 배치한 듯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산동성의 S-400에 대응해서 도입을 검토해 봐야 할 듯 하고요. 어찌되었건 산동성의 S-400 대공 미사일이 배치됨으로써 서울을 비롯한 한반도 상공이 중국의 대공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가 개발 완료하고 2020년 도입 계획인 S-500 대공 미사일은 이제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레이더가 반경 3000km까지 추적하고 사거리가 최대 3500km로 대륙간 단도탄과 조기 경보기, 적외도 위성까지 잡는다고 합니다. 미국이 많이 분발해야 할 듯. 우리 주변국들은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차원이 다른 전쟁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왜 S-400을 유로화로 샀을까? 미국 금융제재 피하려는 몸부림. 선금은 루피와 루블로 지불한 듯. 미제재 위협 속에서도 매입국가 늘어. 이라크와 카타르도 도입 예정. 터키에 이어 아시아의 주요한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인 인도가 러시아 방공미사일 체계인 S-400 도입을 결정하면서 향후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도는 지난해 10월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선금 및 대금 지불 문제를 놓고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국 화폐인 루피, 러시아의 루블화는 물론 유로화까지 동원해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앞으로
러시아와 S-400과 함께 핵기술까지 군사부문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키로 해 향후를 미국의 대중 포위망 형성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외신들에 의하면 8일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부총리는 자국 TV 방송을 통해 인도와의 S-400 시스템 도입 거래를 설명하며 이미 선금을 받았고 일정에 따라 공급될 것이라며 S-400 인도에 18에서 19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도는 지난해 10월 러시아의 S-400 방공미사일 체계 도입을 위해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약 54억 달러 금액의 5개의 포대 패키지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S-400 1개 포대 패키지에는 8대의 이동식 발사 차량이 포함되며 개당 텔에는 4개의 발사관이 설치돼 있다. 통상 1개 포대가 32기의 장거리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다. 인도는 S-400 공급 계약과 관련해 전체 대금 중 약 15%의 선금은 인도 자국 화폐인 루피화와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로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은 대부분 유로화로 결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달러화로 결제할 경우 미국의 금융제재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터키 역시 미국의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S-400 구매 대금 중 45%는 현금으로 러시아에 직접 전달했고 나머지 잔금은 러시아가 차관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미국은 터키의 S-400 구매 강행에 따라 터키를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켰으며 제재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 위협에도 미국 동맹국들의 S-400 구입은 점차 늘고 있다. 터키, 인도에 이어 이라크와 카타르도 S-400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400의 유지 및 보수 비용이 미국의 패트리엇 체계나 사드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스텔스 전투기 요격 능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제전에도 효과적일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 국가들은 특히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도입한 스텔스 전투기인 F-35 전력에 대한 방어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S-400 도입을 희망하는 나라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정책의 핵심 동맹국으로 알려졌던 인도가 S-400을 구매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영향을 끼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 카슈미르 지역 영토 분쟁으로 관계가 좋지 않지만 러시아와는 냉전 시기부터 계속 우호 관계였으며 국방 분야에서는 방공 미사일 시스템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핵기술도 함께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